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1기 신도시에 재건축 공급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시기에 왜 공급하느냐, 왜 이런 정책들이 나오느냐 굉장히 의문이 드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역효과만 나올 것 같다. 그리고 그 역효과가 정부가 의도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의도한 부분에 대한 역효과를 내려고 앞으로 언론들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슬금슬금 보이긴 하는데 이런 부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기 신도시 재건축 첫 타자 26,000호가 나온다고 합니다. 1기 신도시 전체 26만호에 약 10%에 해당하는 선도 지구 물량 26,000호를 선정 발표했고, 여기는 이제 주민 동의율, 그 다음에 정주 환경 개선의 시급성, 정비 사업 추진의 파급 효과 등 1기 신도시별로 지역 여건들을 반영해서 지자체에서 선정 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11월에 나오는 건데 먼저 던져놓은 거죠. 근데 늘 말씀드렸지만 재건축 중심으로 풀게 되면은 재건축은 양적 공급이 아니라 질적 공급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급량을 늘리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공급 대책이다,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공급 대책을 내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왜 신도시 대책들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고 전세가가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규제책과 동시에 공급 대책을 냈던 정부들을 보면요, 항상 세 개의 정부를 이야기를 하죠. 노태우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이 세 개의 정부가 했던 것들이 규제책과 동시에 신도시 추진이었죠. 그래서 노태우 정부 때 1기 신도시,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 2기 신도시, 문재인 정부 때 3기 신도시 이야기가 나왔었던 거고, 그런데 그런 것들 지금 추진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심지어는 지금 최근에 무슨 일까지 벌어졌어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폐지해버렸죠. 사전청약의 목적은 뭐였어요? 사전청약을 받아 놓으신 분들은 집값 불안을 덜기 위해서. 그래서 사전청약이 나왔던 건데 실질적으로 자꾸 미뤄지니까, 공사가 추진이 안 되고 미뤄지니까 사전청약을 폐지한 거죠. 그래서 사전청약을 미루면은 3기 신도시 공급을 조금 더 원활하게 추진한다,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1기 신도시 재건축으로 추진을 하겠다, 이런 상황인데 이게 추진이 제대로 될까요? 분담금이 관건이다. 재건축 추진 자체가 거의 안 되고 있죠. 서울에도 재건축 아파트들이 엄청 많고 여러가지 재건축 규제를 풀어주더라도 재건축이 추진이 안 되고 있죠. 왜? 공사비 올라간다고 해서 건설사에서 자꾸 추가 요금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기사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공사비 3배 올린 이유가 있었다, 원가율이 치솟아서 고육지책으로 건설사가 어쩔 수 없이 올리는 거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럼 저 말이 사실이라면 재건축 아파트가 과연 건설비를 충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건설비 때문에 지금 재건축이 추진이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대책이 나왔냐. 상대적으로 분당 정도만 제외하고 1기 신도시에서 상대적으로 시세가 낮아서 분양가를 비싸게 받기 어려운 곳들은 분담금 부담이 굉장히 크다. 그런데 그렇게 비싸게 분양되면은 사람들이 분양을 또 안 받을 테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됐죠. 추진도 11월에 하는데 왜 6월부터 계속 발표를 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정부에서 전세가를 자꾸 띄우려고 한다. 전세가를 잡을 생각을 하진 않는다. 정부뿐만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라든가 혹은 금융당국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으로 전세가를 자꾸 띄우려고 그래요. 지금 전세 가격이 계속 부추겨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 반토막 나면서 전세값은 2천만 원이나 훌쩍 올랐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가 더 뜰 거다, 장기화되고 심화될 거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전세 가격 그럼 계속 올라가는 와중에 재건축 추진한다고 그래요? 재건축 추진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멸실이 나죠. 멸실이 나고 이주 수요가 생겨납니다. 이 이주 수요가 어디로 가서 어디 전세가를 올릴 것이냐.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A 아파트가 있어요. 얘가 예를 들어 공사가 뭐 내년 2월에 들어가서 11월까지 다 이주 수요 빼야 된다. 그러면요, 예를 들어 6월까지 계약이라든가 뭐 7월까지 계약, 이런 분들도 재계약이 안 되니까 자꾸 다른 곳들을 먼저 찾아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1기 신도시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분들이 여기가 선도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사람들이 여기저기 이제 전세가를 올릴 거란 말이에요. 저번에 전세 매물이 줄어든 이유에서 그런 점을 이야기를 했었죠. 재건축 추진하려고 자꾸 뭔가를 해주니까 당장 추진이 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지만 전세를 계약받기에는 굉장히 꺼려지는 상황이다. 그게 전세 매물을 까먹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전세 사고 터진 것들, 이게 또 전세 매물을 까먹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왜 자꾸 저렇게
이주 수요를 만들어서 전세가를 더 올리려고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고요. 그리고 이 기사 자체도 굉장히 모순이 있습니다. 서울 전세거래 아파트가 반토막 났는데 왜 전세값이 올라가요? 전세값 떨어진다고 떨어질 징조다 이런 기사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매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4,000건대 실질적으로 4,000건대 아니라고 그랬어요. 3,890건대까지 떨어졌는데 오늘 또 기사 뜨더라고. 2달째 뭐 4,000건대니 뭐니 하면서 이번에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계속 아직까지도 그래요? 아직까지도 계속 검토 중이에요? 거래량이 늘어나니까 집값 올라갈 것이다. 계속 이런 식으로 띄워놓고서 전세는 왜 거래량이 줄어드는데 전세가가 올라간다고 그래요? 수요가 없다는 소린데? 전세는 거래량이 줄어들어도 매물이 줄고 있지 않냐. 매물이 줄는 것 자체가 수요 감소되니까 생기는 일이라서 전세가가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려면은 매매는 거래량 늘어났는데 매물도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할 거면 하나만 해야지. 거래량이 늘면 수요가 늘어서 가격이 올라가고 거래량이 줄면 공급이 줄어서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취지로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뭐 어떤 방향으로 해도 가격은 무조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거래량이 늘어도 올라가고 줄어도 올라가는 게 말이 되냐. 그런데 저 부분에 대해서 이주 대책이 없다. 이것도 이제 8월에 나온다고 하는데 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서는 이주 대책부터 나왔어야죠. 공급 불안 때문에 전세가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멸실하게 되면요 불안한 사람들이 더 많아져요. 그러면 그만큼 전세가를 잡으려면 이주 대책부터 나왔어야 되는데 이주 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일단은 던지고 본다. 더 미뤄질 가능성은 있지만 예를 들어서 태형건설 같은 경우 워크아웃 채권단 발표가 4월 11일로 미뤄졌었죠. 그 뒤에 5월로 또 미뤄지긴 했었는데 총선 뒤로 미룬 것처럼 왜 8월 나올까요? 8월 전까지는 가격을 좀 띄울 수가 있죠. 2022년에도 역전세가 심화되고 있었는데 계속 8월부터는 이제 전세 대란 날 거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뒤에 2년 지난 거예요. 그럼 2022년 전에 2020년 8월부터 실질적으로 7월 31일부터 임대차 3법이 시행이 됐죠. 그러니까 2년 차인 2022년에 수요가 확 나타나면서 가격이 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매물이 확 늘어나면서 가격이 뚝 떨어졌죠. 그 전에는 지금 5월쯤에 매물이 줄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올해 8월엔 어떻게 되겠냐. 8월까지는 부추겨 보겠다. 그래야지 6월부터 PF 대책 시행되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세가마저 떨어지면 시장 심리는 완전히 죽어버리니까. 이게 음모론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실질적으로 전세가를 자꾸 띄우려고 하는 게 왜 자꾸 이야기가 나오느냐. 자, 지금 전세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그래요? 보통 실질적으로는 7억 원 이하의 매물들이 전세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그 전세가 상승을 주도하는 이유는 7억 원 이하는 보증보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증보험이 가능한 곳들은 백장호가를 부려도 어차피 전세가는 돌려받는 돈인데 허그가 돌려줄 거니까 무리해서라도 들어가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그걸 말씀을 드렸었는데 언론에서는 계속 핑계 대는 게 뭐예요? 빌라포비아를 이야기를 하죠. 빌라가 무서우니까 그 수요들이 아파트로 왔다. 근데 왜 거래가 반토막이 나요? 만약에 진짜로 그렇게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면 이런 대책이 빨리 나와야 되죠. 전세 사기 피해자들 어떻게 해주느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상을 받느냐. 지금 보상도 못 받고 빚만 더 내준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힘든 건 보이니까 빌라 전세 들어가면은 주거 사다리가 아니라 진짜 주거 사다리가 되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지금 빌라 포비아가 심화된 거잖아요. 그러면 전세 사기 대책을 빨리 발표해야 되는데 하루 전인 12일에 갑자기 돌연 취소했죠. 연기도 아니고 취소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브리핑에 나와가지고 일정을 취소하는 경우가 어딨냐. 매우 이례적인 일이야. 그리고 1기 신도시 전원 정책은 발표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기 신도시 대책 같은 경우 이런 것들 안 나오고 있다고 그랬죠. 사전청약 끝났으면은 사전청약을 취소하면서 더 빨리 당길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 안 나온다고 그랬죠. 대신에 나머지 공급 대책들은 잠정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급도 규제 완화 정도로만 하려고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전세가를 띄우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인다. 얼마 전에 공급 누락도 나왔었죠. 공급 누락이면은 실질적으로 인지한 즉시 발표를 해야지 문재인 정부도 욕할 수 있는 거죠.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하니 뭐니 하면서 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총선 이후에 발표가 났어요. 공급 누락이 됐다는 게. 그것 역시도 전세가 띄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뜬 기사를 보니까 올랐던 게 아니었다. 올해 1월에 통계 오류를 발견을 했었다. 근데 언제 공표를 했냐. 지금 1기 신도시 재건축 한다느니 하고 있는데 지금 26,000호가 문제예요? 여기서 준공만 12만호가 누락이 됐었는데, 근데 이 누락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아직도 공급 부족,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누락되면서 전세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줬는데 총선 표 때문에 총선 뒤로 밀어가지고 발표를 했다. 1월부터 알았었는데. 이런 거 보면은 작정하고 띄우려는 거예요. 작정하고 띄우려는 건데 늘 말씀드리지만 언제까지 그게 가능하겠냐. 허그가 여력이 될 때까지. 허그가 근데 여력이 없죠. 올해 전세가 올라간다고 계속 부추기면서 보증사고는 더 많이 터졌습니다. 작년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전세가가 올라가는데 보증사고가 그렇게 터진 게 말이 안 되죠. 50 몇 주째 올라가고 있다는데 보증사고가 왜 그렇게 많이 터져요?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그런 것들 보면은 이번 1기 신도시 대책은요. 실질적으로 계속 부동산원에서 시장 살아난다 라고 하고 그 심리를 자꾸 부추기면서 KB가 떨어지고 있을 때 부동산원이 계속 올렸었죠. 근데 그것도 마음처럼 되지 않으니까 어쨌든 전세 방어선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정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근데 저게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당장 이주를 걱정해야 될 때냐. 그래서 급하게 비싸게 전세 이주했다가요. 손해만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멸실이 안 나고 있어요. 멸실이 왜 안 나요? 건설사들이 공사비를 비싸게 부르니까. 공사비를 비싸게 부르면 분담금을 올리든가 분양가를 올리든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분담금을 올리자니 재건축 아파트 남는 게 없고 그렇다고 분양가를 올리자니 지금 가뜩이나 분양 안 되는데 미분양 날 것 같고 그럼 손실 커지고 이런 딜레마라서 재건축 추진 안 한 것들이 심지어 강남 쪽에서도 계속 미루고 있는데 1기 신도시 저렇게 추진한다고 해서 되겠냐.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요. 저런 것들에 흔들리지 마시고 막 전세가 올라가니까 집값 갭 줄고 집값 계속 올라간다. 전세가 계속 4년치씩 올라갈 거니까 지금 당장 집 사라. 이런 말들에 속으면 안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